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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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빗길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좀 계시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원래 동서 비교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 더 됐네 벌써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시. 저는 좀 특히 또 제가 한문이 좋아가지고요. 그럼 영문학 박사학위 받고 나서 다시 또 고려대 대학원에서 한문학을 또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양쪽을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좀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그 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한시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시죠? 많으신가요? 한시 수업은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이것도 또 좋은 경험이시니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시 동사기 만나다에서 정도전의 방 김거사 야거 이렇게 써진 거 있죠. 1페이지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자, 음만 일단 방 김거사 야거 해놨죠. 자,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방문한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김거사를 방문한다. 여기까지 해석되죠? 김거사를 방문해. 근데 김거사가 어디냐면 야거잖아요. 이게 들야자에 살거자예요. 이건 아시죠? 들에 사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에 산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은자라고 해서 영어로 은자를 여러분 은자란 말 들어보셨어요? 숨어 사는 사람. 은자. 이 정도 한자로 쓸 줄 아시죠? 이걸 영어로 허밋이라고 해요. 헐밋이라고 하는데, 이 들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들에 사는 김거사를 방문한다. 해석되시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이 알지 못하겠구나. 이 몸이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정도전이고, 정도전은 조선의 건국의 브레인인 건 아실 거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일단 칠원절구로 돼 있어요. 칠원절구.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뭐 또 한문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절구는 7글자씩 이렇게 4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들으신 분은 이제 복습한다고 하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7원 절구입니다. 자, 이렇게 7개가 더 세트로 이렇게 연결된 뭐라고 그랬죠? 세트로 더 있으면 7원 율시라고 했어요. 율시. 7원 율시가 돼요. 이게 7개씩 더 있으면.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7개씩만 있으니까 절구인데, 자, 7원 절구는 어떻게 끊는다? 4-3으로 끊는다. 이건 아시겠죠? 네. 다시 4는 어떻게 끊는다? 2-2. 맞나요? 네. 요 정도의 기본적인 여러분 지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한문을 한시를 읽으시고 이걸 잘못 알면 완전히 아버지 가방에 들어오신다. 이게 우리말이 정말 재밌는 게요. 보세요. 오늘 밤, 이게 재밌는 표현 하나 할게요. 사온다. 이런 표현 아세요? 이 표현이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히 달라져. 여기서 봐요. 오늘 밤나무를 사온다. 근데 오늘 밤에 여기서 끊었어. 성이 나신 무사가 온다. 나 무사 온다. 그렇죠? 오늘 밤에 나는 무를 사온다. 이게 돼야 안 돼요. 오늘 밤 내가 무 사와. 오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끊어. 오늘 밤나무를 사온다. 말 돼 안 돼요? 말 안 되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우리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말 되게 쉬운 것 같죠? 우리말이 어떻게 띄어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한시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담이고요. 자, 추운 막막 사상공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추운 막막, 그러니까 일단 사에서 다 끊어보세요. 이렇게 사에서 다 끊어보시라고. 사.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사는 다시 어떻게 한다? 둘둘로 끈다고 그랬죠? 네. 추움에서 끊고, 그 다음에 낙엽에서 끊고, 임마에서 끊고, 부지에서 끊고.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알고 한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니까 잠깐 하나씩 볼게요. 가을 추자예요. 가을. 음이라는 것은 그늘 음자죠? 네. 모르시면 거기다 좀 음을 다 써요. 제가 이것까지 다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요. 가을 그늘. 그다음 막막이라는 것은 아득할 막자예요. 이 막자가 아득할 막. 막막. 아주 아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산공인데, 사산이라는 것은 온 산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사산을 4개의 산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요. 온 산. 그걸 사산이라고 해요. 온 산.
여기 좀 목사님 죄송하지만 검은색 펜 하나 좀 있을 수 있겠어요? 거의 안 나오는 듯. 안 나오는 듯.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구름이 가을 그 뭡니까? 여기서 구름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그늘인데 구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구름이 좀 어둑어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 구름이 아득하고 온 산이 텅 비었는데 빌공자예요. 온 산이 텅 비었는데 낙엽은 아시죠? 여러분 재밌는 게요. 영어에서 낙엽을 이거 이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낙엽을 영어로 낙엽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낙엽. 자, 낙엽이 자, 폴링.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리브스가 맞을까요? 아니면 폴른 리브스가 맞을까요? 뭐가 답일까요, 여러분? 폴른이 맞아요. 폴링이요? 네. 어떻게 맞아요? 계속 낙엽. 진행형으로 떨어져. 폴링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둘 다. 둘 다 맞아요. 왜냐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낙엽이죠. 떨어지고 있는 건 비엽이에요? 아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것도 낙엽이에요. 이건 떨어지는 건 알겠죠? 이 정도는 알죠, 여러분? 떨어진 것도 낙엽이죠. 다 맞아요. 올챙이는 뭐 우리가 찬 데서 알라요, 뜨거운 데서 알라요, 올챙이 알 붙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홀링 립스도 맞고 홀른 립스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상식으로 알려주세요. 낙엽은 무성, 소리 없이. 무성은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성 영화 알잖아요. 무성 영화. 소리 없이. 그 다음에 만지용이잖아요. 만이라는 것은 가득 찰 만자예요. 가득 찰 만. 땅지자, 불구롱자. 그러니까 땅을 붉게 물들이네. 여러분 이제 지금은 가을은 아닌데 가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을 구름이 아득하고 온 산이 텅 비어 있는데 이제 이걸 텅 빈 듯한 데는 약간 의역한 겁니다. 아시겠죠? 텅 빈 듯한데 낙엽은 소리 없이 온 땅을 붉게 물들이네. 이 가득 찰 만자라는 것은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만이라는 게 우리 그 주유소 가서 기름 만땅 많이 쓰잖아요. 만땅이요. 가득 찰 만. 이 만땅 원래 만탱크였어요. 이게 영어 한자의 절묘한 만남인 거 아세요? 만탱크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만땅이라고 하자. 이렇게 쓴 거예요. 진짜. 영어로 이제 피리 더 플리스라고 해요. 기름 꽉 채워주세요. 이해하시죠? 이것은 이제 자동차를 표현한 거예요. 피리 더 플리스. 보통 이제 이걸 허라고 쓰기도 해요. 여성으로 취급해가지고 자동차를 피더 플리스라고 쓰기도 하고요. 보통 피리 더 플리스. 하여튼 기름 만땅이라는 뜻인데. 자 다시. 낙엽은 소리 없이 땅을 붉게 물. 여러분 그 가을에 낙엽이 이렇게 땅을 물들이는 모습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우리가 한시는 선경후정을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좀 한자로 쓸게요. 선경후정. 쪼꼬빠이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걸 선경후정인데 선경후정. 아시겠죠? 이 정도는 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이행은 경치 이야기한 거 맞아 틀려요. 가을 구름이 아득하고 온 산이 텅 비었는데 빈 듯한데 낙엽은 소리 없이 땅을 붉게 물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카소리 안 나요 이거? 그 다음에 임마 말을 세웠어요. 술목관계죠? 말을 세웠어요. 개교라는 것은 신의 개자의 다리 교자예요. 신의 개, 시냇가 있죠? 시냇가 다리에서 말을 세우고 임마 문귀로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귀로. 이 귀로는 돌아가는 길이에요. 귀가 로를 꾸며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이제 술목관계라고 해서 을들이거든요.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니. 해석돼요? 귀로잖아. 귀로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니. 그 다음 보세요. 부지 알지 못한다. 신재. 이때 신자는 이제 몸인데 몸이란 뜻이잖아요. 원래 이건 나란 뜻이에요. 나. 이때는 이 신을 이걸 몸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라고 번역하면 이 몸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란 뜻이에요. 결국 영어로 말하면 워 한자로 워잖아요. 중국어로 내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 있어요? 화도가 그림이란 뜻이에요. 화도 그림 화자의 그림 도자거든요. 중 가운데 내 몸이 그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구나. 보시지 않나요?
내가 너무나 가을 경치가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물들었어요. 시냇가 다리에서 말을 세우고 돌아가는 길을 물어봤어. 그랬는데 너무나 경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중선이란 말 들어봤어요? 화중선? 그림 속의 신선. 화중선이라는 게 그림 속의 신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림 속의 신선이 돼버린 거야. 멋지지 안 멋지세요? 멋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 그냥 정도전이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이 밑에 그냥 우리말로 가을 구름 아득하고 온산은 텅 빈 듯한데 이렇게 읽는 거하고 원문으로 읽는 거하고 맛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한시를 이렇게 한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제 이건 제가 이걸 써놓은 건데 가을 단풍은 아름답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is beyond description. 이 beyond가 뭐뭐 저편에라는 뜻이에요. 묘사 저편에. 그러니까 묘사 저편이니까 묘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죠. 묘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뭐랄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거 아니죠. 그 표현이 안 돼요. 뭐 100만 년 동안 사랑하면 뭐 매덕은 뭐야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is beyond description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묘사 저편이다.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우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 방김거사 야거.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첫째 보면 이 시는 자연과 나와의 하나됨. 자 이걸 써놓으세요. 원리스라고 그래요. 자 자연과 나와의 하나됨을 뭐라고 하냐면 원리스. 자 써놓으세요. 이게 이제 하나됨이라는 뜻이에요. 원리스. 자연과 나와의 하나됨.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시의 제목은 방김거사 야거. 아까 설명했죠? 들에 사는 뭘 방문하다? 김거사. 거사가 뭐라고 써 아까 제가? 은자. 맞나요? 방문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 정두전이 지은 시고 김거사가 살고 있는 시골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자연에 매혹되어서 작자가 무아지경. 자 무아지경 용어는 뭐죠? 무아지경. 엑스터시. 엑스터시란 말 많이 써요. 엑스터시가 무아지경.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엑스터시. 엑스터시. 그래서 무아지경입니다. 그래서 가을 경치 아름다움을 멋지게 시로 표현한 사람이 정두전이고 허균이라고 한 사람 아시죠? 홍길동전 쓴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롱하고 아름다워 당시의 수준. 당시 아시죠? 당나라 시. 당나라 시의 수준에 들어가요. 당나라 시가 멋있지 않습니까? 202보 하면 끝난 거잖아요. 자연과 나와의 하나된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무라일체입니다. 여러분도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은 운전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운전대하고 내 손이 하나가 되죠. 뭐 책을 내가 들고 있어. 책과 내가 하나가 되죠. 여러분 시를 막 쓰셔요. 시와 내가 하나가 되죠. 그런 걸 다 무라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나라 때 시인 두목의 산행이라는 시가 있어요. 보세요.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앞에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원상 한산 석경사 이렇게 나와요. 백운생처 유인가라. 멀리 한산의 돌 계단을 오르는데 돌비탈을 오르는데 백운생처 유인가. 기가 막히죠. 백운생처 유인가라는 게 뭐냐면 뭘까요? 백운 흰 구름이죠. 백운 이 정도 한자로 알겠죠? 생처 떠 있는 곳에 거쳤자 유 있다. 뭐가 있어요? 인가가 있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데 또 라오스라든가 이런 데 가면 고산지대 가보세요. 그럼 인가가 있어. 근데 인가가 실제로 구름 위에 있지는 않죠. 근데 구름 위에 떠 있는 거 같지 않나요? 그런 거 모르세요? 지리산 뭐 청학동 이런 데 가보면 근데 얘는 이 집이 구름 위에 있어요? 실제로 있지는 않죠. 맞잖아요.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표현 얼마나 멋있습니까? 흰 구름 떠 있는 곳에 인가가 있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정거 좌의 풍림만. 이것도 정거에서 끊으세요. 정거.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좌의 풍림만. 뭡니까? 수레를 멈추고 머무를 정자거든요. 머무를 정자. 수레를 멈추고 좌 앉아서 사랑하니. 이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감상한다는 뜻이에요. 풍림만. 풍림이니까 뭐예요? 단풍 풍자의 그 숯불 임자거든요. 단풍을 말하는 거예요. 단풍. 많은 늦을만 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많이 풍림을 꾸며주는 거예요. 늦은 단풍을 감상하는. 늦가을의 단풍을 감상하는.
정거 수레를 멈추고 앉아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상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랑 이야기 했나요? 사랑은 원래 여러분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막 쓰잖아요. 이게 원래 한자인 사량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한자에서 나온 거 모르시죠? 사량에서 나왔어. 사랑은 뭐냐?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린단 말이 뭔지 아시죠? consider it. 누군가 사려 기쁘고 네가 없으면 죽겠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헤아려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앉아서 늦가 아래 단풍을 감상하니 상엽 홍어 이월하라. 이것도 보세요. 상엽에서 끊어. 그렇죠? 홍 불고 어에서 끊어 이월하라. 자, 이제 해석 잘 보세요. 설이 맞은 단풍이에요. 상엽 설이 상자거든요. 설이 맞은 단풍이 홍 북도다. 북도다. 어는 여기서 이 어가 중요해요. 뭐뭐 보다라고 보는 게. 한자에서 이 어의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뜻이 한 10가지 이상 돼요. 뭐뭐에서도 있고요. 여기서 뭐뭐 보다도 있고요. 그냥 어조사로 별 뜻 없이 쓰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뭐보다 2월의 꽃보다도 더 북도다. 2월의 꽃보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2월의 꽃이니까 2월에 꽃이 안 피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음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 우리 3월에 보면 진달래 막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이 맞은 단풍이 2월의 꽃보다 더 북도다. 표현 어때? 멋있지 않나요? 설이 맞은 단풍이 2월의 꽃보다 북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봄에 진달래 뭐 이런 거 막 피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두보가 그러잖아요. 강벽 도유백이니 산청 화요견이라 산이 푸르니 꽃이 불 붙는 듯하고 두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연자인데 여러분 연자가요 그랄 연자가 아니에요. 불탈 연자예요. 불탈 연자. 불탈 연자라. 원래 이제 불화자가 있어도 불탈 연자고요. 불화자가 없어도 불탈 연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불화자가 있어도 밑에 예 이거 같은 거. 점이 예 그렇죠. 맞아요. 이것도 있는데 이게 더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예, 맞아요. 가스레인지 불 이렇게 생겼죠? 불탈 연자.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게 한문은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왜 그럴 연자냐면 이게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이 개죠 개. 이게 몸이 육달월이니까 몸이죠 몸. 고기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그 뭐죠 개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조상에게 이렇게 기원하고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하여튼 아시겠죠? 그래서 산이 푸르니 꽃이 불 붙는 듯하구나. 이 표현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요즘 진달래 그 고려산 이런 데 가봐요. 그냥 불 붙는 듯 하지 않나요? 옛날 사람들이 좋은 건 다 써놨어요. 우리 써먹을 게 없어요. 써먹을 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그래서 이제 고향 정읍의 내장산 제가 이야기 써놨는데 원래 안에다가 감춘단 이 장자가 감출 장자인 거 아시죠? 내장산이라고 유명하지 않은 단풍으로 안에다가 감춰놨다가 뭘 아름다운 경치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장산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정비석이 산정무안 아시잖아요. 정비석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비석 산정무안인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밑에 네 줄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서비아 목사님 한번 제일 밑에 줄 산은 언제 어디다 네 줄 한번 읽어주시죠. 산은 언제 어디다 이렇게 많은 색소를 간직해 두었다가 일시에 지천으로 내뿜는 것일까. 단풍이 이렇게 고운 줄을 몰랐다. 동양화의 화법 속을 거니는 감흥으로 그대로 맛본다. 정말 우리도 한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다리는 줄기요 칼은 가지인 채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다. 옷을 헐헐 벗어 꽉 쥐어짜면 물에 헹궈낸 빨래처럼 진주 흙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것만 같다. 어떠세요? 아, 야 진짜 정비석 보통 솜씨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단풍을 이렇게 막 표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이상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네, 그런 그 표현이 있고요. 부당 한 장 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자,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 앞에서 다리는 줄기가 되고 팔이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여 버린다.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미지네이션.
그 상상하다가 이미지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 때 제가 수업할 때 많이 탤런트, 이미지는 상상하라. 비슷하죠? 탤런트, 이미지를 상상. 하여튼 근데 이미지네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자전거 타는 거 배워보셨죠? 중심 잡기가 쉽지 않죠? 근데 좀 하다 보면 어때요? 하다 보면 싱싱싱 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무라일체다. 둘째는 이 시는 연상수법이라는 거예요. 연상수법. 그러니까 아름다운 계절에 긴 거사를 찾아갔죠. 보세요. 거사가 은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인은 산속의 거사를 이야기한 후에 시냇가로 가고 또 돌아가는 길을 묻다가 신성이 된 자신을 발견해. 아까 화중선이라고 그랬어요. 가을 단풍에서 거사, 그 다음에 시냇가, 그림, 그 다음에 신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풍과 시냇가가 모여서 그림이 되고 거사에서 신선의 이미지. 거사는 신선. 여러분 신선 선자가 이게 왜 재밌느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왜 신선인 줄 아세요? 사람이 산에 가면 신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MBN에서 하잖아요. 지금 뭐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선이 아니에요. 다 신선이에요. 참 한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 신선해요. 사람이 나무에 있어 휴식하는 거예요. 휴식적. 그러니까 한자를 저는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너무 한자는 완전히 그림 글자예요. 그림 글자.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길상사 제가 이야기했는데 길상사 단풍도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죠? 길상 안 가보시 가보셔야 되는데 이 백석의 어떤 백석과 김영환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환을 이제 백석이 사랑을 했잖아요, 맞죠? 길상사 원래 요정이었잖아요. 근데 그 김영환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요즘 돈으로 말하면 지금 아마 그게 한 1조 원 정확히 내 액수는 뭐 1조 원쯤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 당시 몇 천억 됐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하여튼 조단이 될 거예요. 뭐 저도 계산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이제 법정 스님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헌정하면서 이 돈이 백석시 한 줄 값도 안 된다. 백석시 한 줄 값도. 야,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김영환이 나중에 그 죽을 때요. 그렇게 해사하고 나니까 월세방 이렇게 살다가 방 하나 이제 이게 죽고 나는 불때하고 다 다른 거예요.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 하나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러면 내 유골이라도 길상사에 뿌려달라 해갖고 지금 길상사에 가면 그 김영환 유골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이 동양화에서 말하는 여백엠이죠. 그리고 꽉 차인 듯하면서 비어있는 아름다움. 그래서 빨갛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이 백석의 시 있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여러분 이게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흰 당나귀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뭐 당나귀가 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눈을 막고 가는 당나귀라는 당나귀. 눈을 막고 가는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이 흰 당나귀라는. 멋지지 않습니까? 나와 나타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이 멋진 시. 이 시는 한번 좀 낭송 물론 안 보이셔요? 좀 여기 선생님이 한번 낭송해 주실래요? 네, 그 잘 됐네요. 하나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 한데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예, 뒤에 또 있는데 제가 이거 읽을게요.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이 정말 백석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가난한 데가 나타샤는 김영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백석은 결혼을 마지못해 했잖아요. 부모님의 강요로. 그래서 백석이 80한 5세까지 살아요. 되게 장수예요. 요즘에도 85세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제일 장수. 근데 그 80한 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타샤는 이제 김영환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샤, 마돈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런 걸 돈호법이라고 하잖아요. 나타샤 이렇게 하는 걸. 하여튼 나타샤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은 김영환이 안 가잖아요.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왜? 백석은 이미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같은 여자의 마음으로 자기가 같이 가버리면 남겨진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 이해가시죠? 그래 안 가요. 같이. 그럴 때 쓴 시예요. 혼자 마시고 소주를 마시고 나타샤와 내가 이걸로 가자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유토피아적인 상황이죠. 유토피아라는 건 왜 유토피아냐? 토피아가 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는 뭐냐면 네버예요.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는 뜻은요. 네버 네버 아일랜드.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 유토피아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어도 존재해요? 엘도라도 존재해요? 이데아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게 마가리가 있어요. 마가리 찾았어요? 마가리의 살. 이게 오두막을 가요. 오두막. 마가리의 살자가 있지 않나요? 있어요. 이연 끝에 이연 끝에 이연 끝에. 마가리가 오두막이라고. 코티지. 또 케빈. 여러분 근데 케빈이 재밌는 게요. 케빈 중국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케빈이 비행기의 객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케빈이 오두막이라는 뜻도 있고 통나무집이라는 뜻도 있고 비행기 객실 아시죠? 그런 뜻도 있다고. 케빈 중국어가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두막에 살자 눈은 다르고 나타샤를 생각했죠? 아니 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구조군은 조용이라는 뜻이 조용히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골로 가는 건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양 대립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출출이를 제가 빼먹었네. 출출이 거기 앞에서 출출이 차 있죠. 그 이연의 끝에 산골로 가자. 이게 뱁새예요. 뱁새를 출출이라고. 뱁새 있잖아요. 뱁새. 바위 할 때 뱁새. 뱁새. 뱁새를 출출. 이게 그 평안도 정주 사투리예요. 그래서 눈이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사랑하고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 응앙응앙. 그러니까 응앙응앙은 이제 막 좀 앙하고 운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백석과 나타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에요. 맞죠? 사랑은 원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좋은 거예요. 첫사랑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지면 그런 좀 안 좋은 걸 보이잖아요. 원래 사랑을 하면 막 그 뭡니까 그 사람의 눈곱도 막 설탕처럼 슈크림처럼 보이고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안 그러잖아요. 뱁새가 뭐라 그랬어요? 출출이를 이렇게 방언이라고. 그래서 직접 시는 방언도 허락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걸 길상사의 가리라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단풍을 이제 붉은 노을꽃보다 이제 빨갛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셋째는 자연은 화폭이죠. 사람은 화폭 속의 신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화중선 기억나요? 화중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림 속의 신선.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이백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주중선이라고 그랬죠? 술에 취한 신선. 제가 이거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두부가 200을 어떻게 하냐면요. 200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200이라는 사람은 술 한 말에 시가 300편이 나오고 술 한 말 먹는 게 어떻게 엄청난 뻥이 중국 사람 뻥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보면 보세요. 나무 목이 2개가 되면 숯불림이죠. 나무 목이 3개가 되면 3림 3자가 돼요. 이 중국어. 나무 3개가 3림이 되나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믿으면 안 돼요. 200이 회수 이름 300배. 한 번 마시려면 모름지기 300잔을 마셔야 된다. 이게 다 뻥입니다. 이거 한 5잔도 못 마셔 200은. 진짜 어떻게 300잔이라고 하는 건 잔도 조그만한 잔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재주를 품고 있는데 알아주지 못한 것을 회제 부르라고 그래. 회제 부르.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했어도 또 까먹으니까 또. 그만하셔요. 또 해도 이제 그래. 네, 그러니까 회제 부르. 내가 재주를 품고 있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못 만났다. 멋지지 않습니까? 200이 나 이렇게 똑똑한데 왜 그거 안 뽑아주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를 술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200이 가난 걸려준 게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어. 그러니까 200이 하여튼 200이
술을 그렇게 마시긴 마셨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잔이면 소주 40병이에요. 40병 먹고 연타로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자,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 시 하이라이트는 3, 4. 제가 엄청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 하나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건 하여튼 당송 8대가 이제 넘어갈게. 이거 알려면 날 새야 되니까. 그래서 시중 유화 화중 유시. 이 왕유의 시를 송나라의 시인 소동파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뭐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찾으셨죠? 3페이지에 한 넷째 줄에 있잖아요. 시중 유화 화중 3페이지. 제가 말이 빠른가? 3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셋째, 네 번째 단락에 시중 유화 화중 유시 있을 텐데 없어요? 왜 이렇게 못 찾으시지? 예, 예, 찾으셨죠? 예, 예, 시중 유화, 예, 뭐겠어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만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중 유화 화중 시. 잘 쓰겠습니다. 이게 강의를 하면 이렇게 막 안 나오면 잘안 돼가지고. 이해가시죠? 시 속에 여러분 시를 잘 쓴 사람은 시가 그림이고 그림이 시 아니에요? 그래서 시화전이 있는 거예요. 시를 그리는 사람 여러분 시 잘 쓰시면 그림 그리고 싶잖아요. 또 그림 잘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진짜 수치화 정말 잘 그리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수치화 막 입선 여기 완전 서목사님들인데 이분은 막 입선을 막 대상 국내에서 대상까지 막 하고 한 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뭘 쓰냐면 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완전 수치화처럼 써요. 그런 분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와, 그래서 막 그림을 하나 내면 막 몇백만 원에 팔려 나가요. 막 그림이 그런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릉도 여행을 제가 관음도 같은 데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소리를 보는 섬이에요. 관음도 있죠. 그래서 울릉도 가면 관음도를 한번 가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여튼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을 수 없고 이 시 속에는 정두전이 존재하잖아요. 아까 이 몸이 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와 유사한 게 이승인의 간화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간자는 볼간자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 간자가 되게 재밌는 글자인데, 예, 그렇죠. 재밌는데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볼간자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쓰냐면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이게 어디쯤 왔을 이게 손숫자잖아요. 이게 손숫자. 그러니까 어디쯤 왔지? 이게 볼간자예요. 진짜로. 예, 그렇죠. 이게 볼간자라고. 그러니까 꽃아자죠. 그러니까 꽃을 보는 것을 을풀음자거든요. 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간화음. 자, 모르시겠으면 써보세요. 예, 그렇죠. 읊는다는 건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오원절구라고 하는 거예요. 오원절구 아까 절구 기억나시죠? 절구는 5글자니까 몇 원? 5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원절구는 어떻게 했냐? 둘셋으로 끊어. 둘셋 무조건. 5원은 무조건 둘셋이에요. 이 방법을 여러분 알아주세요. 그럼 재밌습니다. 한시가. 자, 끊으시면 끌 수 있겠죠? 네. 저격, 명총경. 자, 붉은 잎은 붉을 적자니까 밝힐 명자. 여기서는 밝을 명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밝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촌경이니까 시골길이죠. 이 경자가 길경자거든요. 시골길을 밝혀주고. 됐죠? 그 다음에 청천이잖아요. 맑은 샘물은 이게 샘천자예요. 맑은 샘물은 자, 그 다음에 이 수라는 건 닦을 숫자예요. 닦을 숫자. 닦는다 있죠? 이 닦는 것처럼. 석근이니까 돌부리. 그러니까 돌뿌리니까 돌부리죠. 양치질로 닦아내는. 표현 멋있죠? 맑은 샘물이 어떻게 양치질로 닦아냅니까? 이게 이제 화류법이죠. 일종의. 그런데 지편. 땅지자에 여기서 이제 편자는 뭐랄까요?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움직인다. 그 정도로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땅의 오가는 그 다음에 이제 거마거든요. 수레와 말이 없고. 수레와 말이 없다는 거는 교통이 없다는 소리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맞죠? 그 다음에 산의 기운은 자 스스로 황혼 어두워지네. 붉은 잎은 시골길을 밝혀주고 맑은 샘물은 돌뿌리를 양치질로 닦아내네. 땅에 오가는 수레와 말이 없고 산의 기운 스스로 어두워지네. 그래서 정두전의 시 속에서는 화자가 존재했죠. 맞나요? 이 몸이 그림 속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승인의 시 속에는 시적인 화자, 우리가 시적인 화자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페르소나라고 해요. 페르소나. 이거 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감이. 원래 이 페르소나 누가 이야기했죠?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철학자긴 심리학자죠. 융, 예, 그렇죠. 가면 융이라고 있잖아요. 칼 융이 프로이드의 제자. 자, 꽃을 보면서 읊는다. 이제 4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4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간화음이라는 시의 일행과 이행에는 의인법이 잘 나타나 있다. 자, 의인법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건 그 정도 알죠? 사람이 아닌 것을. 그래서 일행과 이행에 붉은 잎은 시골길을 밝혀주고. 어떻게 붉은 잎이 밝혀줍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샘물이 양치질로 닦아내요. 이게 이런 걸 의인법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인의 시적 상상력이 뛰어나고 방 김거사 야거 같은 경우에도 시냇가 다리 위에 말을 세우고 돌아가는 길을 묻는데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죠? 이 시가 한 폭의 글인 것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시는 뭐예요? 자연과 나와 하나됨. 하나됨 영어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니스. 기억하세요? 하나됨 원니스.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한국인이고 이런 분이 있어요. 국문과 다니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세요?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돼요? 중국어 잘하세요? 나 국문과인데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한문 잘하세요? 뭐 국문과가 왜 한문해? 이런 분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해도 여러분 국문학을 해도 영어는 베이스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어를 막뭐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원리스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 독해를 하는 거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자연과 나의 하나됨, 연상수법, 화폭이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매 단풍 들건네라는 이 남도의 소월이라고 하는 김영랑의 시가 또 있어요. 김영랑 시인이 또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 문준성 시인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매 단풍 들건네 김영랑. 오매 단풍 들건네 장광의 볼 붉은 감이 날아오와 밀는 놀란 듯이 치어다 보며 오매 단풍 들건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잦으어서 걱정이니 누이의 마음아 나를 구하라. 오매 단풍 들건네. 예, 감사합니다. 몸에 단풍 들겠네. 이렇게 나가야 돼. 그렇죠. 오매 이게 전라도 사투리죠. 오매. 몸에 단풍 들겠네. 아니 여기 전라도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요? 예. 충청도, 전라도. 그쪽이세요? 경계서. 알겠습니다. 저 원래 충청도. 예, 아니 그러니까 액션이 잘하시. 잘하시네요. 액션 아주 잘하십니다. 저기 추임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오매가 하여튼 그런 약간 감탄사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기둘린이라면 기다린다는 뜻인 거 아시죠? 네. 그 전라도 가면 기둘린다는 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바람 잦아서 잦아들어 걱정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도의 소월이라고 해서 김영랑의 시가 이런 음악성이 뛰어나요. 음악성. 그건 아시죠? 이 김영랑이 이제 뭐뭐 같이 뭐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 단풍과 관련돼서 참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단풍이 장광에 붉은 감잎이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고 장광 뜻. 그 장독대가 있는 곳 그런 걸 마당 그러니까 장광이라는 그런 거 그곳 장독대가 있는 마당 같은 거. 자, 이 대주라는 이제 백거이의 시를 보면 이게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몸 맡기고 있을 뿐인데요. 대주할 때 대는 대할 대자고요. 주는 술주자예요. 술을 대한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자, 이거 7원절구 어떻게 끊어라? 4-3으로 끊어라. 다시 4는 어떻게 끊어라? 예? 2-2로 끊어라. 맞나요? 네. 아직도 모르시면 아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끊어보세요. 와우에서 끊고, 각상에서 끊고, 우리말로 끊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석화에서 끊고, 광중에서 끊고. 이렇게 끊어놓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문을 아주 잘하신 분 안 끊어도 되는데, 수부에서 끊고, 수빈에서 끊고, 불계에서 끊고, 구소에서 끊고.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해석은 뒤에 있는데, 제가 그냥 해석을 앞에 걸 보세요, 그냥. 와우는 달팽이 와자예요. 달팽이 와자, 소우자. 그러니까 이게 달팽이를 그냥 와우라고, 달팽이 소라고 보면 안 돼요. 달팽이의 와우 자체예요. 달팽이 스네일. 그렇죠? 그 다음에 각상은 뿔 위. 뿔각자 아시죠? 네. 뿔 위에서 다툴 쟁자예요. 하사는 어떤 일로 다투는가. 이 너무나 멋있죠.
그럼 백거이가 왜 거인 줄 아세요? 백거이가 거이가 원래 백낙돈인데 이렇게 써요. 한자로 쓰면 이게 편안할 이자 쉬울 이자거든요. 나는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백거이는요 이 직책을 요즘으로 말하면 한 7급 공무원 살다가 죽어요. 왜 7급 공무원 살다 죽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높은 관리가 되면 잘못하면 옛날에는 아시죠? 왕이 저놈을 사형에 처하라, 저놈의 사약을 먹여라. 왕의 명령이 법이죠. 네. 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없어? 네, 그러니까 딱 중간만 살. 이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거 모르셨죠? 이런 거. 그래서 백거이 진짜. 제가 이 뒷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 하여튼 자 와우. 자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이게 너무 재밌는데 장자에 보면 이 달팽이란 나라가 있어. 이 달팽이인데 나라가 있어. 달팽이 그림 잘 못 그리는데 달팽이 있다 칩시다. 여기 이제 뿔이 이렇게 있겠죠 이쪽에. 그러면 달팽이란 이 나라 달팽이 이만한 나라에 왼쪽 나라, 왼쪽 뿔 나라, 오른쪽 나라에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자에 나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게 중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 땅이 우리나라 몇십 배죠.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뻥이죠. 그 나라를 달팽이 우리나라는 개미뿔도 안 되겠네. 그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달팽이 뿔이 우리는 뭐예요? 무슨 뿔이에요? 개미뿔. 예. 그러니까 달팽이 뿔 근데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이 한자를 읽어야 돼. 실제로 달팽이 뿔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석화. 돌석자에 불화자도 이게 부싯돌이에요. 부싯돌 아시죠? 옛날에 그 석기 시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돌. 부싯돌, 광중, 빛광자의 가운데 중자거든요. 그러니까 부싯돌 불빛이에요. 불빛. 부싯돌 불빛이 뭔지 알겠죠? 자, 기는 맡길 기자예요. 맡긴다. 맡길기. 2차 몸신.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 몸 맡기고 있어.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어. 여러분의 인생은 뭐냐면 부싯돌 불빛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부싯돌 불빛 한번 탁 키면 언제 태어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연세 좀 드신 분. 내가 엊그제였는데 벌써 70, 80. 수부 따를 숫자예요. 부유함을 따르고 가난함을 따르고. 그러니까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일단 또 차자에 기쁘란 자에 즐거울 낙자예요. 해석돼요? 그러니까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지니. 여기까지 해석되죠? 그 다음에 불개 10개짜리 입을 벌리지 않고 연다는 거니까 입을 벌리지 않고 구소 웃을 소자예요. 웃으면 그러니까 이게 불개구소는 이게 어떻게 번역하냐면 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입을 벌려서 웃지 하고 않으면 이걸 나중에 해석해. 이걸 입을 벌리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 잘해요. 입을 벌려서 웃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니까 한자 해석을 잘해야 돼 이거는. 입 벌려 웃지 않으면. 자, 이 시자예요. 치는 이거는 바보. 어리석을 지자예요. 이 또한 바보라. 입 벌려 웃지 않으면 이 또한 바보라. 술을 대하면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 몸 맡기고 있을 뿐인데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지니 입 벌려 웃지 않으면 이 또한 바보라니. 이게 요즘에 이게 옛날이니까 근데 요즘에 만약에 남편이 막 퇴직해가지고 막 월세방 살면서 부유하면 부유한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당시니까. 하여튼 그래서 당나라 중기를 대표하는 시인 백거이 사회상을 비판하는 시. 그래서 백거이의 시를 사회시라고 그래요. 사회시라고 그래요. 메타농이 뭐냐면 석탄 파는 늙은이란 뜻이에요. 메타농이란 말 있잖아요. 물을 써놓으세요. 석탄 파는 늙은이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 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 탄 있잖아요. 탄. 늙은이가 탄을 만들어 가지고 리역까지 끌고 가. 근데 뭐 제가 이 시가 엄청 길어서 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데 옷은 완전 호도시에요. 호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요즘 말로 한 수레를 끌고 갔는데 주는 거는 비단 한 요만큼 주는 거예요. 비단 이만큼. 예, 그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래서 현종 황제와 양귀배 비는 노래 장한가라는 또 시가 엄청 길어요. 대편 장편시예요. 그래서 대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인생은 뭐다?
성냥불 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짧은 인생 싸우지 마라. 제가 이제 장자 이야기 했잖아요. 보세요. 와각지쟁. 달팽이 뿔 여기서 지는 뭐뭐의라고 쓰세요. 뭐뭐의. 이 지자는 뭐뭐의라고 써. 와각지쟁한테 다툼이다. 그래서 달팽이 뿔에서 다툼. 다시 말해서 하찮은 일이다. 와각지쟁이죠. 달팽이 아까 설명했죠. 왼쪽 나라 오른쪽 나라 전쟁이 일어나 수만 명이 죽었어.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1년에서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그러니까 좁은 세상을 말한다. 여러분 100년도 살지 못해요. 근데 예전에 재밌었던 게 CF 중에 어떤 이제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올해 101살인데 그 김영석 이분 104세인가 5세인가 됐지 않았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아시다시피. 하여튼 그래서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만인에 대한 주제. 인간은 좀 악한 존재죠. 성악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순자의 말대로 강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거와 똑같아요. 순자가 그렇게 표현해.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100년은 사랑하기도 힘든 부족한 나이 아닙니까? 맞아 틀려요. 셋째는 분수에 맞게 살아라. 입 벌려 웃지 않고. 그래서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Cut your coat according to your size. 너의 크기에 따라서 너의 옷을 재단해라. 내 크기는 66인데 44를 입으면 돼요? 안 되죠. 그 이야기예요. Cut your coat according to your size. 이 표현 영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달 수입 200만 원인데 300만 원 지출해. 안 되죠. 빵꾸나죠. Make both ends meet. 이게 뭐냐면요. 양쪽 이렇게 그림 그려보세요. 양쪽의 끝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 끝을 맞추라. 이해가시죠? Make both ends meet.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관의 경지 나그네 넘겨보세요. 나그네. 나그네 보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다 싣는 시예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밀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죠?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래서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성냥불 켜는 듯한 인생 장진주. 그러니까 이거 건배하는 시예요. 지금 6페이지 넘었습니다. 조여 청사 모성설이라고 차 있었어요? 아침에 푸른 실과 같은데 저물었을 때 눈이 되어 버렸네요. 조여 청사 모성설. 그러니까 정말 짧은 인생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짧은 인생 배려의 삶. 이 하늘의 천은 제가 저번 수업 때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시를 좀 가져온다고 해서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번 달에 들으신 분은 아시죠? 이게 김소월이 뭐라고 써요? 김소월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있죠? 거기서 그 말이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윌리엄 버틀러 예이치. 자 밑에 하늘의 천 보세요. 내게 이 표현 너무나 이 시 좋은 게 자 내게 금빛과 은빛으로 짠 하늘의 천이 있다면 어둠과 빛과 어스름으로 수놓은 파랗고 희뿌옇고 검은 천이 있다면 그 천을 그대 발밑에 깔아드리련만. 나는 가난하여 가진 것이 꿈뿐이라. 얼마나 내가 가난하고 꿈밖에 없다. 200원 있다 이게 아니에요. 꿈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원도 없다는 거 10원도. 내 꿈을 그대 발밑에 깔았습니다. 사뿐히 밟으소서.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여러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제가 영어를 썼어요. Tread softly라고. 이걸 써보세요. 사뿐히 밟으소서 밑에다가. Tread softly. 소프트는 알죠? 부드럽게. 맞죠? 밟아라. Tread softly. 그대 밟는 것 내 꿈이로니.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자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가져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소월의 시가 물론 이제 전통적인 걸 가져온 건 있어요. 이별의 정한 이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비교 문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문학을 안 하면 그냥 김소월이 혼자 썼다. 혼자 쓴 걸 알지. 절대 아니라니까요. 김소월의 스승이 김억인데 김억이 일본에서 그 대학에서 이제 영문학 개요축구 대학의 영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특히 누구를 연구했냐? 예이츠를 연구했어요. 김억이 스승이었어. 우산학교 스승인데 그러니까 김소월이 스승을 가겠지 따라가죠. 그렇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쓴 거예요. 이거는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정말. 제가 좀 이걸 공부해서 그래서 다시 6페이지를 보세요.
윌리엄 버틀러 H에 이제 영어로 써진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어렵더라도 한번 보세요. had I. had I는요. 원래 if had I, if I had. 여기 had I라고 있잖아요. 제 영어. had I라고 있지 않나요? 아니 없어. 여기 첼로 영어 6페이지에 보면 영어로 had I the heavens embroidered cloth 있잖아요. 6페이지 영어 하늘의 천에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네, 그거 보세요. If I had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늘에 embroidered 수놓아진 클로스는 천이에요. 천을 가지고 있다면 해석돼요? 해석 안 되면 대충 넘어가세요. 뭐 제가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강의해 드리는 거니까. 내가 하늘에 수놓은 천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멋있죠. 금빛과 은빛으로 짠 하늘의 천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 근데 인노트가 짜여진이라는 뜻. 짜여진. 거기 써보세요. 인노트 있죠. 둘째 줄에. ENRWROUGHT 있잖아요. 짜여진. 뭐로? 금과 은으로 된 빛으로. 짜여진 천이 있다면. 그러니까 요 이행이 앞에 클로스를 꾸며주는 거예요. 해석돼요? 천이 있다면 the blue and the dim and the dark clouds 이렇게 났죠. 자, the blue 파랗고 dim은 희뿌였다. 그러니까 희미하다는 뜻이 희미하다. 희뿌였다가 어려우면 희미한 이렇게 써놓으세요. 네, dim. 예. dark는 어두운 천. 그렇죠? 천이 있다면. 근데 어떤 천이냐면 of night. 그러니까 night는 밤이죠. light 불빛이죠. 하프 라이트는 약간 반 불빛. 그러니까 파랗고 희뿌였고 그랬죠. 그렇죠. 희미한 불빛이죠. 맞아요. 검은 천이 있다면.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I would spread. 나는 그 스프레드가 깔다는 거 알죠? 스프레드 깔다. 천을 어디 밑에 깔아? under your feet죠. 그러니까 영어는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 그냥 대충만 이해하세요. 우리가 뭐 여러분에게 이걸 뭐 해석하라고 한 건 아닌데 원문을 보고 하는 게 훨씬 나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 그 발밑에 내가 깔아 드리겠다. 그러나 I being poor. 자, 여기 보세요. I 다음에 being poor를 찾습니다. being poor 찾았어요? 원래는 because I am poor. because I am poor. 요거를 I being poor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걸 이제 문법적으로는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 구문. 그러니까 이게 부사절이잖아요. 이걸 부사절 너무 기니까 접속사를 생략을 해버려요. 주어가 다르면 그대로 놔둬. 그 다음에 이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죠? 몰라도 됩니다. 그냥 모르시면 넘어가도 되는데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have only my dream. 꿈만 가지고 있다. I have spread my dreams under your feet. 또 한 번 썼죠? 내가 깔았어. 그러니까 have spread는 현재 완료죠. 맞죠? 뭐 해버렸다. 깔아버렸다. 무엇을 깔았어요? 내 꿈은 어디에다 깔았어? 당신 발밑에. 자, 아까 제가 트레드 소프트리 나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거 김소월의 시 뭐라고요? 사뿐히 써보세요. 다시 한번. 즐겨 밟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뿐 포도에 거짓말인가? 사뿐히 즐겨 밟고 가시옵소서. 트레드 소프트리 부드럽게 밟으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내 꿈을 밟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더 의역을 하면 사뿐히 밟으소서. 그대 밟는 것이 내 꿈이오니.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시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한 그 시를 공부하는 사람 문제점이 나는 우리 건 우리 시만 좋다. 우리 그런 분이 있어 진짜. 나는 우리 시만 좋으니까 한국 것만 읽겠다. 전혀 아니에요. 한시는 한시의 매력이 있고 영시는 또 영시의 매력이 있어요. 영시는. 제가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셰익스피어 작품에 어떤 사람은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냐 했더니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아직 줄리엣은 못 읽어봤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줄리엣이 있는 그 캐플리 정원에 로미오가 가요.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미오에게 줄리엣이 뭐라고 하냐면 How did you overpulse this wall? 어떻게 당신은 이 담장을 뛰어넘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줄리엣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담장을 뛰어넘습니까? 사랑의 힘으로 뛰어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 그러면 세계적인 문어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었어. 멋지지 않아요? I overpulse this wall with love's light wings. 이렇게 또 영어로 쓰면 더 멋있죠.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게 멋있어요. 사랑의 힘으로.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쓸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899년에 발표된 이 시는 예이츠의 짧은 시인데 애송되는 명시죠. 예이츠에게 시적 영감을 준 그가 수년간 사랑한 모두 고를 위해 썼어요. 연극 배우고 아일랜드 독립투사였어요. 예이츠는 정말 계속해서 모두 고를 사랑했지만 예이츠로부터 4번에 걸친 결혼 신청을 거절했어요. 애틋하죠. 아일랜드 독립운동 지도자와 결혼해. 존 맥브라이드가 영국에 대한 반란죄로 처형당한 후 예이츠는 다시 한번 결혼을 신청을 했는데 어때요? 또 거절해. 물질적 부보다 낭만적 꿈과 포부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듯한 이 시는 독자들의 공감을 샀어요. 그런데 예이츠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데는 실패. 참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예이츠는 자기가 쓴 그런 시 광대 모자라고 하는데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지만 이 시처럼 하면 여인의 사랑을 잃을 것이다라는 강연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은 좋아. 근데 실제로 여자 입장에서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나 가진 거 꿈밖에 없어. 그러면 결혼할 사람 있을까요? 나 가진 거는 나 개털이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제목이 뭐 이렇다는 거고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시는 정말 유명해서 TV에도 인용이 되는데 예전에 함무라비 뭐 법전인가 거기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에서도 이게 나오더라고. 이 시가 이 시 막 낭송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함무라비 뭐더라. 하여튼 뭐 판상가 뭐에서 나왔었는데 그다음에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그 영화라든가 평행 이론 뭐 이런 거죠. 다세포 소녀에서도 인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이게 더 중요한 김소월의 시 찾으셨죠? 진달래꽃을 연상케 한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죠. 근데 이건 연상케 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사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영향을 받은 거고 그래서 The Close of Heaven 번역에서 하늘과 천국이 같은 의미를 쓰이고 가급적이면 한글이 선호되기 때문에 하늘의 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 시에서 하늘로는 영어로 heaven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의 입는 천상의 옷감과 좀 같은 느낌이 좀 더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이라고 썼지만 이제 이걸 번역을 해서 이제 이 시 제목을요. 내게 하늘에 하늘을 수놓는 천이 있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여기처럼 하늘의 천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석은 되게 분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어에서 여러분 이걸 또 알아두자. 스카이와 헤븐의 차이점. 스카이와 헤븐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죠?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스카이는 눈에 보이는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 The sky is blue. 이해가죠? 헤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뭔 소리냐? 천국 그렇죠. 아, 좋아요.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 에릭 크랩튼이 자기 죽은 아들을 위해서 부른 노래가 Tears in Heaven 아니에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you saw you in heaven? 아들아, 너는 내 이름을 알겠느냐? 내가 천국에서 너를 본다면. 그런 시 있는데 기타 치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하여튼 그 해부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영어로 뭐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those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뭘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요즘 이게 바뀌었대요. 하늘은 뭐 철을 돕는 자를 돕는다. 아내를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하여튼 요 해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시겠죠? 그래서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동서양의 시, 동서양이 만나다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시를 통해서 이런 정도전의 시와 그다음에 두목의 한 시, 그다음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다음에 그 이승인의 가나음, 그다음에 백거이의 대주 맞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예이츠의 하늘의 천 이런 내용들을 했고 이제 강나루 건너서 밀바퀴를 요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뭐 등등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시가 이렇게 비교해서 읽는 어떤 시의 묘미랄까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아 목사님 조금 마지막 이야기 해주시고 여기 오늘 첫 온 한 말씀씩 이제 하시는 논평하고 마칠게요. 교수님, 예. 질문하고 예, 말씀하세요. 그 영어 시를 한 번만 낭송 좀. 영어 시험? 예, 알겠습니다. 읽어달라고. 지금 뭐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독해. 예,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자, had I the heavens embroidered cloth, inwrought with golden and silver light, the blue and the dim and the dark cloth, of night and light and the half light, I would spread the cloth under your feet. But I, being poor, have only my dreams. I have spread my dreams under your feet. Tread softly, because you tread on my dreams. 되셨나요? 예, 여기 이걸 외우려면 여기 이제 끊는 거를 좀. 예, 그렇죠. 여기 문시님 한번 말씀하시죠. 오늘 들으신. 문제입니다. 우리 그 장박사님하고 워낙 그냥 친해서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왔는데 처음 방문했는데 이 첫 시부터 너무 많은 그 좋은 게 있었어요. 정두전 이 몸이 그림 속에 있다. 예, 굳이 신지라도 좀 여기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시에 있어서 이런 정말 이미지네이션 되게 중요한데 상상력 자체가 진짜 1000년, 2000년의 옛 그런 분들이 이미 그런 어떤 우리는 이제 사진 같은 걸로 지금 뭐 동영상 같은 걸로 하는 시대인데 이미 옛 시대에 그거를 그림으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너무 좋은 강의를 듣고 정말 비교 문학을 하셔서 그 영문학과 그 한문의 이런 조화를 국내 국외에서 이렇게 제가 괜히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교해서 넘나들면서 이렇게 렉처를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많지는 않다.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늘의 청 같은 경우 H 씨가 또 이렇게 김소월의 시로 이렇게 왔다는 이런 사실, 그리고 그 한자나 영어에서 디테일하게 그 뽑아내는 의미를 뽑아내는 이런 실력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칭찬해서 눈곱발 모르겠습니다. 예, 그 뒤에 한 말씀하시죠. 뭐 그냥 느낌 뭐 하시면 돼. 이런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원래 시 공부할 때. 장 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은 우리가 꿀을 먹는 그런 기분이에요. 오늘 그 동서양의 그 시가 만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그 우리가 생각한 그 하나 그 이상 그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생각하는 말은 그 비슷한데 그 내용에서 조금씩 달라. 그렇죠. 네, 뭐 물화의체라든가 여기 뭐그 대주 그 술에 대해서라든가 여기 그 상당히 그 인간이 그 가등받은 그 살려고들 그런데 그렇죠. 아까 그 뭐 7급 공무원 정도의 백거이. 그런 그 낙천적으로 사는 걸 보면은 참 옛날 사람들 참 현명한 생각이었구나. 근데 오늘 이러한 그 어려운 내용을 아주 좀 귀에 좀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강의해 주신 우리 장 박사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나이가 43년 1월생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예. 우리 나이로 따진다면은 예. 80세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우리 세대는 영어도 제대로 못 배웠고 한자도 제대로 못 배웠고 일본어도 못 배웠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디 가면은 한마디로 사립이 치입니다. 한자도 모르니까 그랬는데 오늘 선생님 한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조금 읽으면서 뭐 여러 책 중에서 제가 조금
그 머리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저 흔한 설헌의 시를 꽤 이제 머리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어제 밤에도 좀 봤습니다. 제대로 번역을 했는 건지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거 내가 이걸 옳게 읽는 건지 그런데 뭐 일단 이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가 돼가지고 뭐 선생님 강의 오늘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처음 오셨나 한 말씀 하시죠. 좀 어려웠나요? 제가 좀 아니 제가 한시 책은 좀 읽었지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의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박사님의 양력도 좀 알고 싶고 그랬습니다. 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시집을 하나 가져왔는데 처음 오셨으면 제가 시집 드릴게요. 예. 아 그래 안 받으셨어요? 네 드릴게요.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귀가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머리가 청명해지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니까 예.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비교문학 공부를 선생님께 좀 예.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비교문학 한 책도 있나요? 아니 뭐 이제 제가 논문들도 있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일반인 공부하기는 좀.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책을 내면 예예예. 요즘 시를 이렇게 예. 서로 아니 비교하면서. 이런 것도 나중에 조만간 제가 책을 하나 할 생각.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재시는 서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글쎄 뭐 항상 이렇게 나는 장 교수님을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다닐 때 교수 가르쳤으니까. 근데 많이 들어서 많이 들었는데도 항상 머리를 때려줘. 새롭게. 그렇죠. 들어오셔도 이제 뭐 들어도 거기서 내가 거기서 또 안 한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맨날 듣고도 있고 이제 안 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 예. 그러니까. 항상 머리를 좀 패. 이게 우리 정조정 선생님께서는 그 뭐 하늘을 뭐 천지는 하늘은 뭐 시고 뭐 땅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정조전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유명 신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시세계. 근데 우리 김소연 씨도 그 나오는 거 그거 예, 진달래 예. 그것도 굉장히 나는 당신 다 저기를 한 건 줄 알았네. 그랬더니 여기 나왔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기했어요. 예, 그래도 그걸 써 갖다가 변용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래도 원래는 단어를 몇 개씩.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인들도 항상 그래. 그 창조란 엽서 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있고, 발전사가 예. 땡기죠. 국문학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문학을 해야 돼요. 영문학을 안 하고 국문학을 하면 우리 문학 이론 자체가 다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 국문학은 한문이 물론 영문학도 중요하지만 한문이 기본이 예, 따로. 맞아요. 네. 그렇지. 저는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서 목사님 한문학자- 워낙 한문을 좀 아니 아버지가 한문학자예요. 예, 그러니까 알죠. 그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등잔 너머로 항상 어깨 그런 보고 게 이제 같은 이 거. 몸에 네, 배 있어서 그러니까. 좀 한문은 좀 내가 깔고는 있는데 영문은 좀 그 낯설어요. 예, 아니 그렇죠. 물론 알기는 조금씩. 근데 이제 영문을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어려워도 해드리는 게 그래도 영어로 또 읽을 때의 맛과 맛과 그냥 우리말로만 읽을 때 보세요. 한자로 읽을 때의 맛과 그러지 않나요? 맛이 틀려. 그러니까 달팽이 뿌리에서도 이걸 그냥 원래는 달팽이 뿌리라고 못 알았잖아요. 없잖아. 작은 땅. 그래서 제가 장자.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려면 막 장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 와갑지쟁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거기에다 그 소우자를 갖다가 왜 넣었을까요? 아니, 아 이거 소자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소라고 하는 소자. 소 모양이기도 하고 소 이게 뿌리 있잖아요 달팽이 아, 그런 모양이기도 하고 그냥 소뿔이 예 비슷하니까 그런 그렇게 모양으로 나와요.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소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달팽이 소 뿌리 이제 소뿔이 있잖아요. 비슷하다. 막 달팽이 와자만 가지고는 그걸 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 자체가 하나의 예 참 그렇죠 그냥 하나의 달팽이니까 달팽이니까. 맞아요. 이제 이렇게 와우는 이해해 그런데 줍니다. 소우자가 또 네. 들어가서 아니, 왜 그러니까. 숫자를 넣냐. 아니 그러니까- 그 와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우자인데 그냥 의미상으로만 이게 나타나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있는 다 거예요. 들어가는 거지. 예, 하여튼 뭐 오늘 뭐 벌써 시간이 뭐 이야기하다 문학은 들어가면 90분이 들어갈수록 너무 많아. 90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공부하셔서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 분은 여기 좀 늦게 오셨는데 영상을 올려두면 보시면 저번에 좀 영상이 좋겠습니다. 없어가지고 예. 좀 아니, 안타까웠어요. 제가